네,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네, 오늘은 그만턴 대왕 카스테라는 어디에 갔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뭐 미투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최근에 영화 기생충이 인기를 끌면서 송강호 씨가 대왕 카스테라 전문점을 해서 망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예전에 그 대왕 카스테라로 강의를 많이 했었고요. 강의할 때마다 그 대왕 카스테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징조를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 대왕 카스테라가 망하기 전에 결국은 뭐 채널 A의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식용유를 과다하게 넣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돼서 전국에 있는 대왕 카스테라가 순식간에 망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대왕 카스테라는 이미 그 망할 징조가 보였었어요. 뭐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보면 미리 그런 조짐을 읽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원래 이 대왕 카스테라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데이터 하나만 봐도 이 그 대왕 카스테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먹거리 엑스파일의 다른 아이템의 검증단으로도 몇 번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PD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대왕 카스테라가 사실 그냥 둬도 망할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왜 그거를 괜히 보도를 해서 뭐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를 만든 것이 좀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뒤늦게 뭐 그런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대만 카스테라의 그런 실패 또 망한 것 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제가 다시는 그런 두 번의 제2의 대왕 카스테라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그러니까 미투 프랜차이즈를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잠시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왕 카스테라를 사실 처음에 홍대에서 대왕 카스테라의 맛을 볼 때 그 당시에 이 대왕 카스테라의 가격이 뭐 6,000원, 그리고 뭐, 생크림 대왕 카스테라는 7,000원, 이래서 거의 한 6, 7,000원 정도의 판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때 홍대에, 대만, 단순히 대왕 카스테라 그 맛을 보고 기다렸다가 저도 먹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했습니다. 뭐 그건 가성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크기만 컸을 뿐이지 다시 재방문을 이끌 만큼의 그런 매력의 그런 맛은 없었습니다. 그 퀄리티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반복 구매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개인적인 품질을 가지고 판단을 했었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대왕 카스테라가 홍대에서 큰 인기를 거두면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그것을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고 냄새를 맡은 기획 프랜차이저들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그런 프랜차이저들이 달라붙으면서 사실은 대만 카스테라 프랜차이즈는 혼탁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마 대왕 카스테라 당시에 굉장히 많은 오픈을 한 것들 아마 보셨겠지만 뭐 크기도 맛도 대왕 이래서 대왕 카스테라 현수막이 여기저기 점포에 휘날리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카스테라 보통은 6,000원, 뭐 생크림 대왕 카스테라는 7,000원, 또 치즈 대왕 카스테라도 7,000원. 그리고 이제 카스테라만 팔면 안 되니까 거기 곁들여서 커피를 팔기도 했었죠. 참 재밌는 거는 이 문구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대만 삼촌 대왕 카스테라는 냉장 보관을 하시고 차갑게 드시면 더욱 촉촉한 카스테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대만 카스테라, 뭐 대만 언니 카스테라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나타났는데요. 대만 삼촌 대왕 카스테라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왕 카스테라의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또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혀를 찾는데요. 대만 언니 카스테라는 브랜드가 그렇습니다. 대만 언니 카스테라는
대만 타이페이 단수이 지역의 현지 업체와 대만 출신 셰프 언니의 기술 제휴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 업체입니다.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뭐 대만 타이페이 단수이 지역의 현지 업체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대만 출신의 셰프 언니라고 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떤 진짜 뭐 그 고급 호텔이나 아니면 뭐 미쉐린 가이드에 뭐 그 선정이 됐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대만 출신 셰프 언니의 기술 제휴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업체입니다. 이건 뭐 거의 뭐 말장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빵 나오는 시간도 비슷합니다. 어디 가나 어떤 대만 그 카스테라의 상호를 가나 똑같습니다. 빵 나오는 시간은 2시간 단위로 이렇게 똑같이 홍대의 그 단수이 그 대왕 카스테라처럼 뭐 8시, 10시, 또 오후 12시, 2시, 4시, 6시, 8시에서 일단 뭐 그 2시간 단위로 빵이 나오면 완판이 되니까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 빵이 나오는 시간도 그 홍대에 있는 대왕 카스테라 원조격인 그것과 똑같고요. 오픈 예정이 뭐 확정됐다, 뭐 오픈 예정이다, 뭐 이런 것으로 홈페이지에 노출시켜서 예비 창업자들은 현혹을 시켰습니다. 이 대왕 카스테라가 글쎄요. 이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를 좀 아는 분들이면 이 대왕 카스테라를 창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대왕 카스테라가 난리가 났으니까 대왕 카스테라에 그 편승을 했는데 사실은 그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본사 사람들의 영업 직원들을 만나면 혹해서 가맹점을 계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프랜차이즈라는 것 자체가 가맹점을 최대한 많이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영업 직원을 만났는데 그 영업 직원이 그 가맹점을 꼬시지 못했다. 그거는 직무유기 내지는 능력이 없는 거죠.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것 자체는 가맹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많이 다점포 그러니까 가맹점을 최대한 많이 늘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프랜차이즈하고는 또 양상이 달라요. 대부분의 기획 프랜차이즈들은 한 번에 광고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1, 2년 만에 최대한 많은 가맹점을 그러니까 목표치까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회사에서 생각하는 그 목표치까지 1, 2년 만에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무지하게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왕 카스테라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나 또 그 SNS 통해서 광고를 좀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 가맹점, 그러니까 본사의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예전에 캡처해뒀던 건데요. 이게 오픈이 된 건지 아니면 오픈을 하고 싶은 건지 사실 이 팝업을 보고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떤 한 군데는 뭐 이거 대만 카스테라 이래서 오픈 스토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기술 이전비 1,000만원, 기물 장비 1,000만원, 총 2,90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래서 개설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그 강점을 좀 부각을 시키고 있었던 거고요. 이 대왕 카스테라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오픈 스토어라 그래서 제가 사실 의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오픈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팝업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들이 혹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상권들만 팝업에 담아놨습니다. 강남점, 명동점, 코엑스점, 강남 서초점, 뭐 서울 상도점, 도남, 반포, 동대문, 보라매, 상암, 외대 누구나 원하는 그런 상권을 이렇게 팝업창에 띄워놨어요. 충무로, 천호, 종로점, 의정부, 신촌, 숙대, 교보타워, 광화문, 계룡, 구로, 남영, 왕십리, 대전, 도안점, 안양, 비산점, 인천, 청라, 원당, 매산, 매탄, 그리고 수원 인계점. 이건 뭐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서면, 김해, 강릉, 충북, 경기, 평택 이렇게 전국에 걸쳐서 가게를 오픈을 한다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오픈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파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오픈 예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 뭐냐면 오픈을 하고 싶다. 오픈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지 가맹점이 이 그 계약을 해서 어떤 특정 점포에 가맹점을 오픈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픈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팝업창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사기를 쳐놓고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면 실제로 와 대단한 상권에 오픈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영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를 한번 봤더니 이 회사는 아예 그냥 기획해서, 그러니까 미투 프랜차이즈로 뭐가 뜬다더라 하면 무조건 달라붙어 가지고 미투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내는, 공장형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혀를 찼는데, 아니 이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 가맹점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진짜로 기획해서 만들어낸 기획 부동산처럼 기획 프랜차이즈구나. 진짜 기생 프랜차이즈나 마찬가지인 거죠. 뭐 하나 잘 되면 따라붙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때는 유튜브도 활발하지 않을 때였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지금 일단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거든요. 가맹계약 하지 않고 오픈 예정이라고 했다는 이 거짓말. 첫 번째는 이게 기망이고 허위 과장이거든요. 잘못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왕 카스테라가 프랜차이즈, 미투 프랜차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으면서 수십 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봉구비어처럼 봉구비어를 따라한 그런 프랜차이즈가, 미투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순식간에 그 스몰 비어들이 한꺼번에 망가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만 대왕 카스테라도 몇 개월 만에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가 생겼다라는 것은 똑같이 n분의 1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큰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그 대왕 카스테라는 아주 그냥 다 똑같아요. 그 상품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그 만들어낸 형식도 다 똑같아요. 어느 하나 차별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특징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 방에 취급받지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이구나, 사기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놀랄 만한 것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신문사에서 수상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홈페이지에 오픈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캡처를 해놨던 건데요. 이렇게 신문사들이 그 프랜차이즈 대상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자랑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자랑하거든요. 이거 사실 돈 주고 하는 겁니다. 300만 원 정도 주면 그 언론사에서 돈 주고 상패를 줍니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 브랜드가 굉장히 좋아서 언론사에서 선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 프랜차이즈 본사 하시는 분들은 제 말 다 아시죠? 네, 본사에서. 그래서 이런 신문사에서 거꾸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그 상을 주겠다는 영업을 합니다. 300만 원 주시면 이 상패를 드립니다. 뭐 올해의 프랜차이즈 그 대상 선정을 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이런 프랜차이즈, 미투 프랜차이즈들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니까 그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 것을 그 돈을 줄 테니 상을 달라고 또 요구까지 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투명하지도 않거니와 언론사에서 저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론사에서 돈을 주면 상을 줄게, 대상을 줄게, 프랜차이즈 유명 브랜드 대상,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이거는 그 창업자들의 폐업률이 높은 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언론사들도 가맹 창업자들, 특히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을 실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짓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상을 줍니다. 돈을 받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그 대왕 카스테라의 프랜차이즈들이 먹거리 엑스파일에 한번 그렇게 취재를 당하고 순식간에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물론 먹거리 엑스파일만 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그 대왕 카스테라는 망할 징조가 이미 보인 아이템입니다. 제가 빅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홍대 그 대만 단소이 카스테라가 오픈을 하고 인기를 얻게 된 게 2016년 7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SNS 톡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정도에
급격하게 검색수가 올라갑니다. 이때 거의 뭐 한 3만까지 올라갑니다. 네.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7만 천, 모바일만 그렇습니다. 모바일만 7만 1,900건 정도 조회수가 일어나고요. 이건 상당히 많은 그 조회수입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많이 조회를 하는데,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대략 한 달에 3만 3천 건 정도가 됩니다. 3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2016년 7월에 홍대에서 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불과 2016년 8월, 9월, 10월 불과 3개월 만에 7만 1,900건을 찍는다는 건 대단한 그 이슈가 됐었던 거죠. 이게 2016년 12월 달에 정점을 찍습니다. 33만 2,700건의 모바일 조회수가 일어납니다. 이건 네이버의 조회수입니다. 이 조회수만 봐도 그 브랜드랑 혹은 그 아이템의 흥망성쇠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다음 달 2017년 1월 달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달 2017년 2월 달에는 11만 8,600건 정도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에 33만까지 갔던 네이버 모바일 검색수가 두 달 만에 20만 건 이상 빠집니다. 이 뜻은 대만 카스테라를 먹어보고 사실 실망을 했던 그 소비자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사실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이 아이템의 미래를 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의 모바일 검색수만 가지고 브랜드나 어떤 아이템을 바로 판단하는 것은 오판이 될 수는 있겠죠. 이것은 경험 많은 그 창업 전문가와 함께 또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이거 붙어서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같이 한 20년 넘게 컨설팅 하는 사람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과 이 데이터만 봐도 이 대왕 카스테라는 이미 끝났구나. 불과 2016년 7월에 홍대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것이 8, 9, 10, 11, 12, 5개월 만에 그 브랜드 인기도, 그 아이템의 인기가 꺾였다는 것을 저희는 알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2016년 12월에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터트린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원래 어떤 상품을 소비를 하고 재구매가 일어나면 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SNS상에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만큼 조회수가 꺾였다라는 건 소비자들이 실망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2017년 2월에 그렇게 11만 8,600건까지 떨어지는데요. 실제 먹거리 엑스파일은 그 다음 달 정도인 2017년 4월 정도의 먹거리 엑스파일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어느 정도 그 소비자들에게서 멀어져 간 그런 아이템인데 그때 먹거리 엑스파일이 이 대왕 카스테라를 건드렸던 거죠. 자, 제가 그때 당시에 미투 프랜차이즈들의 브랜드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모든 게 다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아주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등록을 했고요. 개인 창업자들, 개인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미투 프랜차이즈를 정말 대책 없이, 그리고 아무 개성 없이, 정말 책임감도 없이 이 상호를 만들어냈냐면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대만 대왕 카스테라. 네, 이거는 대만 대왕 카스테라가 거의 보통 명사처럼 그렇게 불려졌으니까 그 밑에 보면 대만 언니 대왕 카스테라가 보입니다. 네, 대만 대왕 카스테라가 있으니까 대만 언니 대왕 카스테라를 넣었군요. 그리고 언니가 있으니까 이제 삼촌을, 네, 대만 삼촌 대왕 카스테라. 그리고 왕언니. 네, 그 위에 대만 언니가 있으니까 왕언니를 또 거기다 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수 대왕 카스테라, 또 대만빵집 대왕 카스테라, 전보 대왕, 점점 커지죠. 그리고 오마이 대왕, 또 더 커집니다. 몬스터 대왕, 또 통큰 대왕, 통큰 할매 순댓국을 좀 따라했나요? 통큰 대왕. 또 그 밑에 보면 정말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종대왕 카스테라.
이건 정말 우픈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픈 일. 어떻게 그 세종대왕님의 이름을 따서, 세종대왕 카스테라는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좀 화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점점 이제, 어쨌든 대왕 카스테라니까 더 커져야 되죠. 자이언트 대왕 카스테라, 또 뭐, 립스 대왕 카스테라, 대만 황제 대왕 카스테라, 뭐, 라오제 대왕, 타이완 대왕, 셰프의 대왕, 꿀벌 대왕, 한옥마을 대왕, 전주 한옥 대왕, 니뽕 내빵 내뽕 니뽕 내뽕 브랜드를 따라했나 봅니다. 니빵 내빵 대왕 카스테라, 뭐 건대왕 카스테라, 대왕 악마 카스테라, 킹 카스테라, 대만 아재 카스테라, 대만 삼촌 카스테라가 있으니까 대만 아재 카스테라라고 했네요. 뭐 대빵 카스테라,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걸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어떻게 이런 이 카스테라, 대왕 카스테라를 그 비슷하게 바뀌어서 이렇게 미투 프랜차이즈 만들어내는지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사실은 컨설팅을 뭐 이렇게 좀 20년 이상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창업자들은 사실 전 재산을 가지고 창업에 임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우리가 어디죠? 그 영화 그 기생충에서 보듯이 그렇게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믿고 가맹점 창업을 했다가 순식간에 그렇게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 그 송강호의 그런 영화의 캐릭터 그 사람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이 정보공개서를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를 보면 정보공개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2017년 1월입니다. 2017년 1월 달에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등록을 합니다. 네 군데가. 이제 날짜를 잘 기억하세요. 2017년 1월 9일에 네 군데 업체에서 대왕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전개를 하겠다고 네 군데에서 등록을 합니다. 금미 대만 대왕 카스테라, 따오 카스테라, 대왕통 카스테라, 대만 원미 대왕 카스테라, 이렇게 네 군데에서 따라붙습니다. 이게 2017년 1월 9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달 뒤입니다. 3월 10일 날 4개였던 것이 8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3월 10일 날 8개였죠. 이 다음에 3월 28일, 그러니까 18일 뒤에요. 무려 16개 프랜차이즈가 또 생겨납니다.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16년 7월경에 홍대의 대만 대왕 카스테라가 인기를 끌면서 불과 3월 28일 날 등록한 업체가 16개라는 것은 7월 때부터 8, 9, 10, 11, 12, 1, 2, 3 네, 8개월 만에 16개의 미투 프랜차이즈가 붙은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먹거리 엑스파이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네, 6월 달에는 이렇게 9개로 줄어듭니다. 아마 지금은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더 이상 뭐 대만 카스테라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정말 처절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런 뭐 시스템, 어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산업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대왕 카스테라를 통해서 가맹점 창업하였던 분들이 순식간에 망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그 재정 상태를 보려면 예를 들면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그럼 2019년도에 그 재무제표가 빨리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이 3월이니까 사실 1월달 정도에는 2019년에 재무제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2019년에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예를 들면 2018년, 17년, 16년 이 최근에 이 3년치 자료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그 자료를 보려면 지금 2020년인데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아이템이 1년이나 2년 만에 꺾여요. 인기들이 그렇게 꺾이단 말이죠. 왜? 프랜차이즈 미투 프랜차이즈들이 붙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들 제가 18개가 붙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정보공개서에 이 사람들이 정보공개 등록한 것을 보면 재정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과거 3년치의 이 사람들의 재정 상태와 정보공개서에서 보면 뭐 사기를 쳤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맹점 개수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 빵이에요. 왜냐면 인제 프랜차이즈 하겠다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기꾼인지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뭔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의 제도, 그러니까 한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미투 프랜차이즈가 몇 개월 만에 수십 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예비 창업자들이 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1 제도를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영점 하나를 1년 이상 운영을 해야만 프랜차이즈 사업에 권한을 준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창업자들에게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정말 사기꾼 기획 프랜차이즈가 따라붙는 미터 프랜차이즈들이 없어져서 수년 동안 어렵게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또 오랫동안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비싼 돈을 주고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하는 사람들이 오래 좀 5년 이상 성공을 하면서 창업할 수 있게끔 미투 프랜차이즈가 원래 프랜차이즈를 쉽게 베껴서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게 이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왕 카스테라를 오랜만에 제가 끄집어내 봤는데요. 최근에 영화 때문에 또 이슈가 됐었고, 또 지금 예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대왕 카스테라가 단지 먹거리 엑스파일 때문에 망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할 때 미투 프랜차이즈를 조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 네이버 조회수라든지 빅데이터를 보면 그 아이템의 흥망성쇠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볼 수 있는 눈을 좀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